뉴스 그 후가 궁금하다. AS 뉴스.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띄우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맨 위층에 학교예요. 학교인데 맨 위층에 with you. 그 밑으로는 we can do anything. 마지막 층에는 me too. 이렇게 적혀 있죠. 2018년 4월 용화여고 교실 창문에 붙은 글자들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교사들의 성희롱, 성추행 이런 사실들이 포스트잇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바로 이 사건이 이른바 학교 미투,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른 학교들에서도 교내 성폭력 문제가 공론화가 됐었는데요. 벌써 3년 흘렀습니다. 이 미투, 스쿨 미투의 시작 용화여고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시에 지목됐던 선생님들은 어떻게 됐는지, 또 피해 학생들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AS 뉴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처음 했던 게 졸업생 단체였어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 한 분을 익명으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벌써 3년 지났네요. 청취자분들 가운데는 좀 가물가물한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시 용화여고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던 내용들, 문제 제기했던 게 어떤 것들이죠?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대상으로 네. 설문조사를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고요. 네. 그 해당 통계 자료를 정리해서 사회부 기자들한테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신문고 신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엉덩이나 가슴에 손으로 툭툭 치거나 허벅지를 만졌다는 답변 혹은 누가요? 선생님이? 네, 그렇죠. 그럼 성희롱 발언 같은 경우에는 투명한 샤워실을 만들어 비 오는 날 너희가 샤워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다라는 식의 발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귀를 좀 의심하게 되는데,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교사가 학생들한테, 여고생들한테 투명한 샤워실을 만들어서 너희들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해당 발언 같은 경우에는 수업 도중에 이루어졌던 발언입니다. 네.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 치는 건 이거는 한 건이었습니까? 이런 신고가 많았나요?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들을 듣는 게 여러분 좀 고통스럽고 또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수준의 어떤 일들, 어떤 성희롱들이 일상적으로 있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 졸업생들이 앞장서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선생님들이 뒤에서 속옷 끈을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걸 당하면서도 이게 성희롱인지 성추행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거죠. 당시에는 그랬던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과연 용화여고만의 일이었을까라는 지금 청취자 문자도 꽤 많이 옵니다. 그게 성추행인지 뭔지도 모르고 참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난 굉장히 불행했던 우리 과거가 있는데, 용화여고는 일어났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서서 감사도 했죠. 네. 예, 감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파면과 해임 각각 1명, 계약 해지 1명, 정직 3명, 견책 5명, 경고 9명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토대로 한 징계는 거의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교육청 징계 공고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 있어서, 네. 사실 저희 쪽에서 기자회견이나 학교 앞 1인 시위나 문화제 같이 여러모로 시민분들의 이제 관심을 촉구하고 교육청이나 이제 사립학교 용화여고를 좀 예의주시하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교육청 권고 그대로 18명에게 이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된 겁니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그대로 징계가 다 됐군요. 네. 예.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이 되고 끝인가 봤더니
그중에 한 명은 아예 형사 고발을 하셨네요. 네, 맞아요. 예, 그 교사들 18명 가운데 한 명은 어떻게 형사 고발까지 가게 된 거죠? 이제 확실히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 이제 파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교사가 이제 소청 심사를 통해서 뭐 자리를 회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연금을 이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렇기도 하고 이제 확실하게 유죄 결과를 받아내야 앞으로의 문제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형사처벌을 최대한 다 진행을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현재 이제 피고인 그 한 명에 대해서만 예. 이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이제 한 명에 대해서만 형사 고발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해 학생이 제가 나서서 뭐이 부분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하는 경우가 형사 고발이 된 거군요. 이제 뭐 교육청무 설문조사나 그런 실태조사에서는 18명 모두에게 그런 지목이나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네. 형사고발은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모님의 동의가 없으면 그렇죠.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현 피고인이 제일 많은 지목을 받았던 주요 가해교사였기 때문에 주요 가해고사기도 하고 네. 또 증인으로 피해자들이 나서겠다고도 하고 뭐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져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 한 명이 했던 행위를 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지금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무슨 또 제자가 스승한테 형사고발까지 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성 폭력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위원회가 해당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본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었고요. 당시 공공연하게 굉장히 오랫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명이고 뭐 수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짙은 편이었어요. 아까 뭐 샤워실 발언도 이분이고. 아, 샤워실 투명 샤워실도 이 선생님 발언이에요? 네, 예. 맞습니다. 또요. 그 외에도 뭐 면담 시간에 이제 단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스킨십이 짙어지는 거고요. 뭐 치마 속에 손을 넣어서 이제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뭐 뒤에서 앉는다거나, 뭐 볼에 뽀뽀를 한다거나, 뭐 볼을 뽀뽀가 아니라 볼을 깨물었어요. 그러니까 예?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많이 저지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편치 않고 듣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만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제가 반론 질문도 가능하고 해서 여쭙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학생 손 치마 속에 허벅지를 만지고 볼을 깨물었다. 지금 이게 이제 피해자들의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들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믿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지금 그 교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격려 차원으로 어깨 등등을 두드렸을 수는 있으나 지금 여기 적시된 행위 같은 건 한 적이 없다라는 지금 주장을 재판에서 계속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들이 사실 모두 이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보통 다들 격려의 제스처와 성적 희롱을 목적으로 한 스킨십은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판에 저도 3차례 참석해서 여타 증인들의 증언을 상세히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피하거나 꺼리고 불쾌하게 여겼던 게 아니라 처음엔 다들 자신이 오해하는 걸 거라고 의심하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이게 성추행이면 성희롱이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단 1회가 아니라는 얘기군요. 단 1회도 아니고 피해자가 한 명도 아니고. 네, 그렇죠. 무려 5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적 이득에 대한 기대도 없이 수고를 들여서 누군가를 형사 고발까지 한 데에는 이제 오해 소지 없이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30년간 교직 생활을 했는데 2012년에 그 해당 피해 학생들 5명 말고는 전후로는 없었다. 이 부분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는 12년 피해 학생들 외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 역시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다른 친구한테 이제 현 피고인인 가해 교사를 고발하자는 이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여전히 가해 교사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해당 교사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거란 확신도 하지 못했고 또 내부 고발자로서의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사실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그 12년도 피해 학생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용기가 모일 수 있었던 기적적인 우연을 증명하는 거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어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에 나선 건 5명이지만 그 5명이 아닌 그 두려움에 용기 내지 못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다 그 말씀이시군요. 사실 피고인을 제외하고 징계를 받은 교사 중 아무도 법적 공방을 치르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들 역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18년도 이전에 스쿨미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게 모든 학교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해당 피고인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형사고발을 해서 재판받고 있는 뭐 교사 1명, 그 교사 1명의 결과는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뭐 그 재판 결과를 떠나서라도 여러분 교육청의 감사 결과만 봐도 교실에서 일상 속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건 지금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 같습니다. 참 씁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 또 참된 스승님들, 참된 교사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더 마음 아프고 화나고 씁쓸하실까 싶은데 우리 졸업생 선생님 네. 지나고 보니까 3년이나 지나고 보니까 사실 처음에 스쿨미투라는 거 시작할 때 굉장히 떨리고 그랬잖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보통 용기가 아니었는데 3년쯤 지나고 그 당시를 돌아보면 어떠세요? 어떤 성과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학내 분위기 변화가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학생한테 술집 여자 같다거나 뭐 데이트하자, 뭐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해도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학생한테 술집 여자 같다라고 말했다는 피해 사례도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뭐 이제 여교사 분들도 많이 이제 하셨던 발언이라. 아이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의 이제 가해나 방관마저도 징계의 대상이 되었던 스쿨미투 이후에는 교사들이 먼저 자신이나 타인의 행동을 검열하면서 성폭력이 발생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 게 스쿨미투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들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아프네요. 이게 너무도 일상적으로 벌어졌다는 게 더 마음이 아픈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여라도 용화여고라는 이름 이렇게 실명으로 나가서 우리 학교 뭐 명예가 떨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다른 졸업생이나 재학생은 없나 모르겠어요. 졸업생들보다는 이제 재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뭐 학부모들이나 학교장 같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겠죠. 그런 시선은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